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도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공감이 안 되고 또 전달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 앞으로 그 이상을 보고 5년, 10년을 보고 연습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저의 모습들이 분명 좋은 그런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단어를 뽑았습니다. 전에 뽑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묻어놓고 전에 뽑혔던 단어들이 많이 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묻어놓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도 또 뽑혔던 단어네요. 이 단어도 묻어놓고 오늘 뽑힌 단어는 가난입니다. 가난.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넌센스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맞추는 사람에게는 책 선물을 주겠다고. 물론 이제 책 선물을 주기 위해 하나의 구실이었죠. 데일 카네기 분의 이제 한 권을 읽는 데일 카네기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답을 알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책 선물을 드릴 때는 만나 뵙고 드려야 되겠죠.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이벤트고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맞춰주신 분께 제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맞춰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몇백 분이 달릴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한 분도 안 달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한두 분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 긴 동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저의 발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남들이 저희 집안을 봤을 때 가난하다는 그런 소리는 별로 없었지만 저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가난하다고 느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심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좀 그런 게 창피했어요. 저희 집에 전화기가 생긴 게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기가 없어서 항상 옆집에 가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가 아니어서 동네에서 직접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붐을 때는 연탄 보일러로 바뀌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난하게 살아왔던 거죠. 제 친구들 중에는 유치원을 나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 유치원이라는 곳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자체를.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자체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특수반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한글을 늦게 깨우쳐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 집에 좀 가난하지가 않았다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보냈거든요. 예배 특수반에 안 보내면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는 담임 선생에 대한 증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이 가난하지가 않고 부자였다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이었다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못 배우셨지만은 만약에 돈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굽신거리거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서 항상 돈. 맨날 부모님이 싸울 때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또 형제들도 출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쯤 갈 때쯤에는 형제 자녀분들도 초등학교 거의 비슷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죠.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도 간혹가다 마찰 있거나 그럴 때 보면 돈이 원인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이제 고부 갈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서로 성격이나 이런 거 안 맞아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제아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너무 싫었고 우리 집은 참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부자였고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면 그냥 돈 많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 그냥 부자, 장사꾼, 돈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작아졌죠. 그리고 거의 솔직히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는 장사꾼이지 뭐 나는 부자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탕에는 제가 못 살았기 때문에 또 남들로 하여금 그런 자아 비판 같은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소리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가난이 너무나도 싫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막연하게 그냥 부자라는 꿈만 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됐거나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 나이 먹고 강사가 되겠다고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면서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구나, 돈을 벌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돈을 벌지 못했고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제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뭐에 성공을 했냐면 가난이 아닌 부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상당히 진짜 100가지의 생각이 있다면 99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 99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한 가지에서 10가지 정도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싶어요. 제 방에는 그래서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돼야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글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번씩 보면서 그렇게 꼭 되자 한 번씩 이렇게 외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저를 그렇게 많이 좀 피폐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살, 20대 때도 그 가난에 쫓겨서 그 탈출구로 국토대장정을 선택했었고,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으면서 몇 년 동안 거의 방탄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알바해서 벌면 여행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쓰고, 또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갔는데, 제가 좋아서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돈을 안 줘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6, 7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수준에 남는 것도 없고 주변에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본 것도 없고 도전이나 이런 것도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삶이 많이 우여곡절도 겪고
또 생각도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 같아요. 한 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삶의 밑바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지금은 그래도 인생 곡성으로 놓고 봤을 때 0이라고 놓고 봤을 때 0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 중에서 0의 위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지금 인생은 항상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로 올라갈 때 쭉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계단식으로 산을 오르듯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 가난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줬던 하나의 의미는 모멸감, 수치심,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컸다면 지금은 가난이라는 것이 그게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은 옷, 사고 싶은 물건들, 먹고 싶은 것들,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할 때 특히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봤는데 저기는 좀 브랜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겠지 바깥에서 서성이다가 가격도 물어보지 못하고 가격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는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까짓 거 가서 물어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을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됐든 몇 달이 됐든 혹은 몇 년이 됐든 그 후에는 바뀌어서 땡전 한 푼 없어서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생기겠죠. 자신감이 계속 충만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좋은 막 먹고 싶은 정말 맛있는 음식, 입고 싶은 옷 이런 것들 보더라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난이라는 것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저라는 사람을 되짚어 보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들은 그거예요. 지금 나보다 더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 끼조차 못 먹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예전에는 그런 걸 자체를 그냥 하나의 위안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위안이 아니라 되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때는 비교 대상으로서 그래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이런 좀 나쁜 생각 아니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행복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고 그래도 못 입어서 못 씻어서 잘 곳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고 여전히 가난은 저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과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잠시 놔두고 돈을 버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게 답은 없겠죠. 정말 다 내려놓고 돈만 열심히 벌고 장사나 뭐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안고 가면서 강사의 길을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자꾸만 삶의 핑계를 대면서 이도 저도 아닌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가난이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좀 더 생각하는데 사고에 있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죠.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핑계죠. 핑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예전에는 되게 강했었어요. 세상이 이래서 집안이 이래서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게 강했다면 지금은 저 자신을 탓하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탓해요. 네가
그동안 한 게 뭐 있는데 네가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잡아나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남기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에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살기 싫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제가 계획하는 대로 제가 니드하는 대로 삶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수없이 제 자신과 싸움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이 옳고 어떤 삶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르듯이 다른 겁니다.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바라는 그런 삶의 길은 이런 길인 겁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가고 그 삶이 뒷받쳐서 따라오는 삶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환경에 지배를 안 당할 수는 없죠. 안 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은지 어떤 점을 개선해서 잘 다듬어 나가면 좋은지 개발해 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차근차근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나쁜 삶이고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삶에 익숙해지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삶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싶은 하지만 그 삶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싸우고 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계속 방황도 하고요. 힘들어도 하고 괴로워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4월달 정말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질문들,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답도 얻지 못했고 좀 해결책, 실마리 이런 것들도 얻지는 못했지만 작은 실마리라면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자. 형편없으면 어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 한심한 놈이라고 욕하면 어때? 너만 아니면 됐잖아. 너는 매일같이 책을 읽고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경제면을 읽고 또 어떤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면 나은지 생각하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드라마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대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만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화에 내오는 대사들을 보면서 이 대사들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천천히 지금 당장 그게 꽃을 피울 수 없고 싹을 피울 수 없지만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고 이 무의식이 얼마만큼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무의식 속을 계속 채우고 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 박혀있던 잘못된 습관들 내가 원하지 않는 습관들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습관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분명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시간이 그렇게 지켜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죠. 사람의 마음이 제가 특히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을 듯이 변덕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후유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뭔가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다 보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걸 스스로가 정해버리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야 되는데 긍정적인 스스로의 피드백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좀 백신과도 같아요. 좀 긍정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낙천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혼자서 계속 제 자신과 거울 보고 이야기하듯이 새벽에 잠 못 자고 계속 혼잣말 하듯이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점은 좋은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삶을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남기고 있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꽃피울 수 있는 누군가한테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쌓이면 분명 제 인생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지금보다는 보다 정말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생각을 좀 정의를 해보자면 물질적인 가난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커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집에 정말 밥 한 끼도 못 먹는 집에 태어났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정신적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그렇게 살다가 제가 충분히 바꿔낼 수가 있고 바꿔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가난은 정말 힘듭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질적인 거야 제가 일을 하는 만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입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지출이나 뭐 하는 걸 하면서 또 투자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물질적인 게 보이지만 이 정신적인 가난은 정말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안 돼 이런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고쳐나가고 잡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말고 제가 자식을 낳거나 조카가 됐든 누군가한테 계속 끊임없이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좋은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들이 그 아이들, 조카나 자식들한테 전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을 자식으로 따지죠. 자식을 그렇게 키우다 보면 자식들은 환경 자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죠. 낙천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저는 부정적인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꽂혀 있다면 이제 제 자식은 제가 부정적인 거를 많이 없애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겪어왔던 삶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공을 당장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후에 제 자식은 성공을 이뤄내는데 큰 제가 일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을 너무 거대하게 또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 이 가난이 있을 때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가난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만 벌어도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탓이죠. 정신적인 거. 그래서 정신적인 가난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그 정신적인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 그거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안 돼!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이런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어떻게 좀 잘못 바라보면 대책 없이 저 사람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이 나의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말만 해놓고 행동을 실천 안 하면 안 되죠.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그런 정신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실천,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고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천천히 고쳐나가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자식들은 분명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정신적인 가난에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부유한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길어졌네요. 아직까지 제가 말하는 언변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1년 후에 또 5년 후에 봤을 때 정말 나아졌네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